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어린별들 3편 리버풀과 아스날 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리버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의 오른쪽 풀백 22-23 시즌 볼턴 원더러스 오르헤 선수와 영플레이어를 싹쓸이하며 10대 3부 리그를 평정했던 선수, 오른발잡이 로버트슨이라는 평가를 받는 리버풀의 괴물 우풀백 2003년생 코너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는 하드워커 스타일의 풀백입니다. 위아래로 많이 뛰며 오른쪽 라인 전체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리버풀이 3위 빌드업으로 전환될 때 오른쪽 터치라인까지 바짝 붙어서 거의 오른쪽 윙어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반다이크의 좋은 킥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더욱 큰 전술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살라나 엘리엇 같이 안으로 파고드는 오른쪽 윙어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으로 띄워주면서 윙어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니까요. 브래들리의 최고 장점은 일단 괴물 같은 스피드입니다. 풀백이라는 특성상 오버래핑이나 리커버리 때 스피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브래들리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브래들리의 이름을 크게 알린 경기가 바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입니다. 첼시의 공격은 풀백을 사용할 때 좋은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브래들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며 첼시의 왼쪽 풀백 7회를 지속적으로 눌렀고 첼시의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는 튀어나가면서 하는 수비가 매우 좋습니다. 7회이 모처럼 만에 전진하는데 드리블이 약간 길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며 7회의 공을 가로챕니다. 이런 장면에서 풀백의 스피드가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을 조타에게 깔끔하게 연결합니다. 더브라이너나 아놀드처럼 미친 패싱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패스 판단 속도나 패스 퀄리티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패스는 결국 조타의 골로 이어지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원래 풀백의 자리에 있다가 역습으로 전환되는 순간 미친 속도로 뛰어가며 디아스의 패스기를 열어줍니다. 이런 장면에선 전술적이고 모고가 필요 없습니다. 브래들리 대신에 스피드가 느린 선수가 있으면 저런 역습 장면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브래들리는 쭉 치고 들어가서 침착하게 반대쪽 골문을 보고 득점을 성공합니다. 현재 클롭 체제에서는 리버풀의 주 득점 루트가 빠른 카운터 어택인데 그런 면에서 브래들리는 리버풀에 딱 맞습니다. 리버풀의 전술이 어떻게 보면 브래들리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브래들리는 실력은 이미 레귤러 멤버급입니다. 풀백이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체력, 스피드, 적극성을 갖췄습니다. 특히 체력이나 스피드 같은 부분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 브래들리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꽤 괜찮게 하는 걸 보면서 축구를 더 배우고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주입시키면 여러가지 도구를 갖출 수 있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톱몹에서 확인한 브래들리의 스탯 역시 좋았습니다. 특히 태클 승리와 경합 승리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5년 뒤가 가장 궁금한 리버풀 선수입니다. 아스날에서 소개드릴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탑급, 나아가 전세계 탑급 오른쪽 윙어 부카요 사카입니다. 아스날이 유스에서 콜업되어 활약하다가 주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와 영플레이어상을 휩쓸며 리그를 평정한 사카의 나이는 고작 2001년생입니다. 사카는 아스날에서 전술적 가치가 매우 큰 선수입니다. 아스날이 지공을 펼칠 때 최소 2명의 선수를 묶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화이트나 웨데고르에게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2명을 묶어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카가 1대1 돌파에 미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카의 1대1은 정말 딱 필요한 동작만 사용합니다. 이러한 간결함이 사카 드리블의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저점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이지선다로 수비에게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공을 한번 타고 넘습니다. 이 순간 상대의 중심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이때 사카가 오른쪽으로 공을 끌고 나갑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브라질리언의 드리블처럼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는 화려한 드리블은 아니지만 단순히 공을 넘어서는 동작 하나만으로 상대 수비를 제압합니다. 공을 많이 소유하는 축구를 원하는 아스날에게 사카의 공 소유 능력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명이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어깨와 등으로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며 공을 잃지 않고 전개합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 공이 살아나오면 오히려 아스날에게 큰 역습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카는 상대방의 움직임도 잘 이용합니다. 디아스가 압박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이용해 어깨를 순간적으로 먼저 집어넣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치미카스와 대면한 순간
중간에 왼발 쪽에 사카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툭 치면서 다시 돌파를 성공합니다. 기본 2명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사카의 존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카는 왼발잡이 선수들 치고 오른발도 상당히 잘 사용합니다. 특히 오른발로 공을 옮겨놓은 후에 오른발로 하는 슈팅의 퀄리티들이 꽤 괜찮습니다. 오른발로 득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사카의 주된 임무는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공을 측면에서 지켜주고 드리블로 1대1 돌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추가되면서 90분당 2.5개의 키패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툴이 많은 선수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런 사카의 능력을 리그 13골 8어시라는 미친 공격 포인트가 숫자로 증명합니다. 나이 대비 실력이 정말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실력은 이미 무르익은 사카, 5년 뒤 얼마나 빛나는 커리어를 쌓았을지 궁금하네요. 리버풀은 이미 아놀드라는 미친 우풀백이 있지만 브래들리라는 괴물 우풀백이 등장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로버트슨과 좌우 공존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네요. 반면에 사카는 지금 이미 현재 리그 베스트급 자원이며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측 윙어입니다. 사카에게 이제 중요한 건 국가대표와 소속팀에서의 트로피 수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